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섰고 오늘 실시간도 지금 현재 879명인데 어제보다 88명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추세대로라면 뭐 내일도 1,700명 가까운 숫자가 또 기록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특히 심각합니다. 예. 서울 상황. 서울시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던데. 예.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뭐 남 탓할 건 아니고요. 또 모두의 공동 책임이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지금 뭐 누구 책임이다 하긴 좀 그렇고. 김용민 평론가님은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순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예. 그러나 또 작년 연말에 한번 확진자가 돼가지고 생활치료센터 다녀왔습니다. 예. 나는 뭐 자동으로 그러면 면역이 생기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열흘 정도 있으셨습니까? 열흘 정도 있었죠. 예. 혹시 뭐 아프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하루 이틀 근육통이 있었고요. 미각을 잃는다, 후각을 잃는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고. 예, 깔끔하게 잘 쉬다 왔습니다. 예. 예. 자, 그래요. 오늘 여권 대선 경선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경선에서 이재명 사이다로 이제 비유되는 본인의 본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뜻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왠지 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상황이죠.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전략을 여유 있는 1등 후보로 잡았고 캠프에서는 경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토론회장에서도 뭐 그렇고 계속 이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네거티브 같은 거 자신의 신상 관련해서 뭐 도덕성 관련해서는 뭐 아무 말 하진 않아도 정책적으로 해서는 오히려 공세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모든 걸 다 수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 정책이 그렇죠. 뭐 첫 번째니 그 후순위니 이걸 두고 또 그 논란을 허용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졌고 그 지지율 빠진 게 이낙연 추미애한테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권 지지층이 예. 이렇게 이동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CBS 라디오 나와서 이낙연 후보 측근들을 거론하면서 옵티머스 의혹을 거론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 이 옵티머스 측이 왜인지 총선 당시 이낙연 후보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측근이 검찰 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전남지사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 가짜 당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명령 조치를 당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주변부터 좀 살피라 이렇게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계속 공격했을 때 뭐 이 후보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측근들은 우리는 뭐 공격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공격할 거리 많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최성해 뭐 총장 이야기라든가 뭐 동생 문제라든가 거론하려면 할 게 많다 이거겠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바꾸겠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심하게 치고받았을 때 경선 후유증이 없겠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경선 초기에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결국 자신이 이제 승리자가 될 텐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텐데 그 후에 이제 떨어진 후보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그거죠. 이렇게 각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경선 이후 만약에 본인이 이기든 지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지난번에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뭐 후보도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네. 스탠스를 바꾼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선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네. 이제 나름 후보들 지금에 같이 싸웠던 후보들을 네.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네. 뭐 타이틀을 주면서 네. 핵심 캠프 인사들을 또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서 일단은 같이 싸웠던 사람들끼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지자들은 따라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네, 판단을 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그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반대 입장을 뚜렷이했던 그분들은 뭐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그분들까지 화학적 융합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까지 끌고 못 가는 거죠. 뭐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2,0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2,008하고 예 폄하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재명 찍느니 남경필 찍겠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뭐 안 되는 사람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야권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기는 그렇죠. 상당한 그 소모가 아닐까 하는 예. 생각도 드는데. 예. 자 오늘 그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 빈소에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갔습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문상을 간 것은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지사가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사가 직접 움직이긴 어렵고 예. 그렇다면 뭐 비서실장 지금 박홍근 의원이죠. 예.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대신 가서 조문하면 되는데 네. 그러기엔 네. 다른 후보들은 직접 갔단 말이에요. 예. 박용진이라든가 다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측근 의원들보다는 더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지사의 아내가 될 테고 네.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 언론의 모습을 안 드러내고 인터뷰도 안 했는데 네. 오랜만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만큼 김경수 지사 친노 쪽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구애를 하겠다 혹은 네.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이런 걸 아마 내비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심도 굉장히 크게 경선판에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김심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경수 심, 김심.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우리가 흔히 과거 친노 그룹과 새로운 친문 그룹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친노의 핵심 인사들은 이재명 지사를 다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권양숙 여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문성근 명계남 씨부터 뭐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들 이런 사람들 다 이재명 지사 지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경수 지사는 이 친노와 친문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네. 이 유일한 고리에서 또 굳이 이재명을 배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 사이 간에 큰 괴리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사가 단 한 번도 김경수 지사에게 각을 세운 적이 없었어요. 예, 예. 예.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또 적극적인 공조를 취하기도 했고 말이죠. 예. 자, 본경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텐데 추미애, 박용진 두 후보의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볼만한 지점인데 본경선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빅3 중에 정세균 후보를 제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탄력을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지사만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서 공략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지지율을 이낙연 후보가 다 가져가면서 1위 후보랑 좁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추미애하고 박용진 후보가 우리가 이 전략을 그동안 잘못 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의 간표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타켓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1위 후보를 심하게 때리면서 표를 얻었는데 이게 경선 과정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물고 물리는 싸움이니까 네네. 내가 했던 걸 또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네.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반 이재명 표가 기왕이면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그렇죠.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세게 때리면서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비호감만 쌓이고 지지율은 얻지 못하고 네네. 이낙연만 좋은 일 시켜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위 후보, 그러니까 1위 후보만 때리지 않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동영 앵커 보시기에는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정세균 후보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 캠프의 크기는 네. 정세균 캠프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네. 지금 지지율이 전혀 안 나오는 정세균 후보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막 고속 상승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거기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단일화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또 될 정세균 겁니다.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될 걸 예상하고 네. 굳이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단일화 된다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1이 되느냐 혹은 1도 아닌 마이너스가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다 살아있죠. 뭐 정치라는 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지금의 이낙연의 상승세라면 정세균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당장 단일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만약에 정세균 후보 쪽이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게 된다면은 굳이 단일화를 그렇죠. 하겠는가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순회 경선이에요. 그렇죠. 이 첫 순회 경선이 충청, 또 대구, 경북, 강원 이렇게 끝난 뒤에 발표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 발표. 예. 거기서 정세균 후보가 지금 같은 지지율밖에 기록을 못한다. 그러면 첫 판에서 드롭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높죠.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의 본거지인 호남에서 대역전극을 바랄 테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지 기반에 깊은 겹치는 정세균 후보하고 단일하겠다 이 생각일 테고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첫 판에서 50% 이상을 얻어서 대세론을 유지하겠다. 대선으로 갖고 가겠다. 그런 생각인데 구도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충청권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두 번째 경선판인 대구 경북은 이 지사의 안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하는 경선 지역이 이제 충청권인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 물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을 안 했는데 양승조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화도 걸었고 이거는 당연히 충청권을 염두에 두고 한 행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양승조 후보 본인의 결단만으로 누구와 같이 손잡는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팀이 있고 캠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캠프 사람들 입장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랑 손잡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후보는 이미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아마 당 캠프 내에서 이미 해체했겠습니다. 논쟁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15일에 첫 경선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말이죠. 뭐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권 그 경선과 관련해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그리 유리한 구도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를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는 결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탠스를 바꿔서 결선은 없다 이런 생각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유튜브 민주당 지지하는 유튜브 출연을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생각이거든요.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요동치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뜬금없는 여권 공작설. 글쎄요, 여기에 무게를 실을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제일 나쁜 사람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잘못을 해서 지금 입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여권에서 이 사람 보고 그 사기꾼한테 그 비싼
수천만 원대 시계를 받으라고 종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개를 시켜줬습니까? 자기가 그런 금품을 다 수수해놓고 지금 와서 여당의 공작이다.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프레임 바꿔치기는 거잖아요. 네, 내 네, 잘못 네. 없다고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정치권에서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부안해동했어요. 국민의힘이 말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실적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반 국민들도 알아요. 금품 수수한 사람이 갑자기 정치 공작이다 나오는, 예를 들면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려면 정말 자기한테 와서 회유했던 사람의 이름을 밝힌다든가 네. 녹취록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하는 거에 의심이 되죠. 네, 그런데 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여권 인사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네, 되는 네. 거 알기 때문에 최소한 이름이라도 그럼요. 밝히든지. 예. 여론이 안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을 뺀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하겠다고 한 것은 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예. 또 한번 빠져나가기 위해서 방법론을 이걸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슈를 이슈로 덮는 예. 전략. 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젊은 당대표한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새 정치를 기대했는데. 그건 구태 정치잖아요. 예. 근데 또 하룻밤 자고 지나서 논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발 발을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너무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맞고 있죠. 언론을 특히 보수 언론을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자신의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왕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요. 당내에 반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합의해온 게 있는데 이거를 엎어버리기보다는 잘 설득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아니 그 명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게 지금. 리더십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득을 하든 아니면 나를 따르라 하든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더 그 보기 좋은 퇴로를 찾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나오자마자 네. 그랬나? 그러면은 대변이 잘못 알렸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버리든가 예. 아니면 설득을 하든가 예. 아니면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시간 40분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게 어디 100분 있습니까? 만에.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확실히 하강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 가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자, 이제서야 이제 중도층 지지율을 잡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고 최근에 또 진중권 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자, 사람 만난다고 이 중도층 지지율을 그럼요.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예. 결국에는 그 정치의 내용인데 그럼요. 예. 어떤 선언, 어떤 지향, 중도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이념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만이 중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누구 예. 만난다고 해서 중도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하는 그날부터 네네. 지금까지 예. 정책이라든가 이념은 다 보수 우파한테 손 내미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을 좀 잘못 잡았다. 어떤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일보의 논조대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만날 때가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인데 네.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그럼요. 어허.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밖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당장 안에 메시지 관리도 안 되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당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이 부분도 사실 참 넘기 버거운 문제들인데. 예. 그 벌써 아직 검찰에 한 2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또 어떻게 파고를 넘길지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이것도 지금 오늘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예. 언제
어디까지 외곽에서 사람만 만나고 다닐지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나 또 본인을 위해서 도움되는 게 아닌가 싶은. 시간은 윤 전 총장 편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이동영의 촉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